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조만간 파리, 그중에서도 시태섬이랑 라틴 지구 쪽으로 도보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와,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보통 파리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아니면 생강 위를 떠다니는 로맨틱한 유람선? 맞아요.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그 화려하고 낭만적인 표면을 한꺼풀 살짝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파리라는 도시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밑바닥에는 정말 수세기에 걸친 투쟁 그리고 희생의 역사가 엄청나게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파리의 진짜 역사 속으로 우리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생미셸 분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도보 여행을 시작하기에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한 출발점은 없을 겁니다. 관광객들이 흔히 소비하는 그 낭만적인 파리의 겉모습, 그 너머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인 풍경 속에 숨겨져 있는 심오하고 때로는 꽤 비극적이기까지 한 역사적 깊이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매일 걷는 이 거리 곳곳에 대체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경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태섬과 노트르담 대성당. 두 번째, 생강에 얽힌 휴그노 역사. 세 번째, 모베르 광장에 숨겨진 비극. 네 번째, 대학로에 남겨진 칼뱅.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수호성인의 안식처까지. 푹 빠져서 따라와 보시죠. 1장, 시태섬과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파리의 구동치는 심장부, 그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과거에 처참했던 상처랑 미래를 향한 희망이 딱 동시에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2019년에 있었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그 아픔을 딛고 우뚝 솟은 크레인과 촘촘한 비계들이 보입니다. 대성당이 얼마나 강인하게 회복하고 있는지, 또 복원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훌륭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불길이 막 건물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당국에서는 성당 안에 있는 귀중한 성물들을 지켜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물 다른 쪽의 훼손을 감수하는 정말 뼈아픈 전술적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엄청난 복원 공사도 바로 그때 희생되었던 가장 많이 훼손된 부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가오는 하계 올림픽 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정말 쉼 없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을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당국에서 아주 세심하게 설치해둔 관람 데크가 있거든요. 이건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거대한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현장을 정말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성당 전경에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요. 도보 여행 중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최고의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2장, 센강에 얽힌 위그노 역사입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서 센강의 남쪽 좌안으로 살짝 넘어가 볼 건데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강변 이면에 숨겨진 조금은 어두운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햇살이 쫙 비치고 나무가 예쁘게 들어선 이 선착장. 겉보기엔 진짜 평화롭고 낭만적이죠.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이곳은 굉장히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해에서 살아남은 위구노 신자들이 붙잡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바로 이 강변이 수백 년 전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이별과 절망의 장소였다니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선착장에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로 갤리선이었습니다. 갤리선이라는 게 뭐냐면 순수하게 인간의 근력만 써서, 그러니까 직접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를 말하거든요. 이 선착장에서 시작해서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수많은 위그노들이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혹독한 강제 노역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단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어야 했던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3장, 모베르 광장에 숨겨진 비극입니다. 일상 속에 꼼꼼 숨어있는 과거의 화영장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도보 여행의 묘미 중 하나가 바로 거리에 아주 무심하게 툭 서있는 조그만 역사 안내판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파리에서는 이런 단순한 안내판들이 우리가 무심코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비극을 덤덤하게 말해주곤 합니다. 여기 모베르 광장 역시 위그노 역사와 아주 깊게 얽혀있는 뼈아픈 장소 중 하나죠.
자, 이건 파리의 두 얼굴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날 이 광장, 정말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곳이 바로 공개적인 화형이 집행되던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여유를 즐기던 이 공간이 수백 년 전에는 신앙을 이유로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웠던 형장이었다는 거.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광장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분수대 자리가 바로 그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광장에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해요. 이곳에서 그토록 많은 화형이 이루어졌고 또 그만큼 희생자가 많았다는 증거는요. 역설적이게도 이 아름다운 도시 파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암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4장, 대학로에 남겨진 칼뱅. 이 위그노의 아픈 역사는 자연스럽게 학문의 중심지인 라틴 지구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길 이름부터 한번 보시죠. 표지판에 적힌 Rue des Écoles. 이거 직역하면 말 그대로 학교들의 거래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 자체가 이 지역 일대에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학교가 밀집해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과 신학의 역사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단서입니다. 바로 이 라틴 지구에서 칼뱅이 아주 중요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그의 여정을 세 단계로 쓱 요약해보면요. 첫째, 그는 고향 누아용을 떠나서 이 거대한 도시 파리로 이주합니다. 둘째, 콜레주 마르슈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셋째, 이후에 한 사건과 관련된 논란의 글을 쓰게 되면서 당국의 탄압을 피하려고 정말 급박하게 파리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바로 이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졌던 거죠. 여기가 바로 칼뱅이 첫 학업을 시작했던 콜레주 마르슈의 터입니다. 골목 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남아있는 이 무너진 돌벽의 흔적은요, 요즘 스마트폰 지도 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관광객들은 그냥 휙 지나치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이 도보 여행으로 여길 가신다면 이 조용한 격 앞에서 그 깊은 역사의 무게를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5장, 파리 수호성인의 안식처입니다. 자, 이제 골목을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오늘 도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파리의 수호성인이 잠든 곳에 도착했습니다. 유서 깊은 생테티엔 뒤몽 성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와,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어떠신가요? 숨이 멎을 듯한 웅장함, 그리고 그 깊은 경외감이 느껴지는 건축적 분위기에 확 압도되지 않으시나요? 이곳은 파리라는 도시의 영적인 중심을 아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성당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인물, 바로 생주느비에브입니다. 자료에 기록된 서기 451년의 일화가 진짜 매혹적인데요. 당시에 잔혹하기로 아주 악명 높았던 훈족이 파리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온 시민들이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들 도망치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생주느비에브가 나타나서 절대 도망치지 말고 기도로 이 도시를 지키자고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훈족은 파리를 공격하지 않고 방향에 틀어서 그냥 떠나버렸죠. 그녀의 놀라운 믿음이 결국 이 도시를 통째로 구해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려하게 장식된 관이 바로 그 성녀, 생주니비에브의 무덤입니다. 주변에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저 수많은 촛불들 좀 보세요. 무려 1500년이라는 그 아득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오늘날까지 파리 시민들이나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도시의 구원자에게 보호와 평안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장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쭉 걸어본 이 여정을 소스 자료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리는 문자 그대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이다. 네, 그렇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와 복원, 센강 선착장과 모베르 광장에서 희생당했던 그 수많은 유이구노들, 그리고 칼뱅의 긴박했던 도피와 파리를 지켜낸 성녀의 간절한 기도까지, 이 모든 피와 땀의 역사가 겹겹이 아주 층층이 쌓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역설적이고도 아름다운 도시 파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해설을 쭉 듣고 나니 이제 파리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저 단순한 낭만과 화려함, 그 너머에 감춰져 있던 깊고 무거운 역사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여행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직접 떠나게 되실 파리 시테섬과 라틴 지구 도보 여행.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숨겨진 역사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까요? 길거리에 툭 세워진 작은 안내판 하나, 발밑에 낡은 돌벽 하나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짜 역사를 마주하게 되실까요?